원자 모형에 이은 에너지띠 이론입니다. 에너지띠. 자,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궤도 에너지 준위가 있었어. 그치?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에만 해당되는 이론이고, 이 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훌쩍 다 띄어먹고 이제 에너지로 오는 거야. 이제 우리는, 교양 과목처럼 수박 포장지학기식으로 배우면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든가 양자역학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 그 다음에 훈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이제 오비탈 넘어서 이렇게 에너지띠로 오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꼴랑 하나지. 그치? 원자가 꼴랑 하나야. 그러면 얘는 이제 원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돼 있겠지? 만약에 수소가 기체라면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H2 두 개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려버려. 이렇게. 그러면 원자가 예를 들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귀찮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더 갈려. 그러니까 각각의 그냥 정해진 궤도를 하나씩 쓰는 거야. 같이 쓰는 건 싫은 거지. 더러워. 더러운 게 아니라. 자, 봐. 항상 대자는 뭘 추구한댔어? 안정, 중성, 평형을 쓴댔지. 만약에 이 세 개의 원자들이 각각의 하나의 전자 궤도를 공유한다면 지들끼리 충돌하고 튕겨나가거나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각각 전자들은 자기가 정해진 안정한 궤도를 따로따로 써. 그래서 얘네들이 겹치면 에너지띠가 겹치지 않고 에너지가 미세하게 갈려.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발견하지? 보호의 애제자 파울리가 발견해. 그래서 파울리가 발견한 뭐야? 파울리의 베타야. 익스클루시브 베타적 경제성 베타. 이거 알파 베타의 베타 아니야. I 베타 원리. 베타 배척한다, 밀어낸다 이런 뜻이라고.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양자 상태엔 하나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면 이제 오비탈에서 양자수 스핀 양자수 2분의 1 이게 이 파울리 베타 원리랑 적용이 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시험에 서술형이라든가 어떤 이런 데 종종 나와. 그냥 되게 겹치지 않는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얘는 이제 뭐 기체 분자 정도의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원자들이 모여 있을 때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만지는 이런 고체들은 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원자들이 다닥다닥 균일하게 조밀하게 붙어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게 고체 단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 기체 단위에서 고체 단위로 가면 이게 수많은 원자들의 모임들인 거지. 그러면 요 에너지 띠들이 뭉쳐서 뭐가 되냐면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에너지 띠를 형성한단 말이지. 이렇게. 심지어 얘가 굉장히 조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안에서는 연속으로 봐. 물론 얘와 얘는 뭐 불연속이지. 하지만 안에서의 띠들은 각각 원자들의 전자들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보거든. 워낙 조밀하게 거의 붙어있을 만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되지. 그럼 얘는 얘를 되고 얘는 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수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이런 궤도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뭉탱이를 뭐라고 그래? 에너지 밴드, 에너지 띠라고 표현을 해. 당연히 여기서도 전자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비교하면 여기 있는 애가 더 위에 있는 애지. 원자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애가 훨씬 더 높이 있는 애라고. 그래서 얘가 더 에너지가 더 큰 거라고. 되시나요? 당연히 위로 갈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그 분자에서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자를 갖고 있는 고체 단위로 가면 에너지 준위들이 에너지 띠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띠를 통해서 뭐를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중학교 직류회로라든가 과학에서는 저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 물질의 에너지 준위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일단은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를 뭐라고 하지? 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통하는 애를 부도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전기 연결이 끊어져 있네. 절연체라고도 하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여기저기 하청 주고 하느라 그래도 반도체 하면 샘숭이지, 샘숭.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 바로 뭐지? 반도체지, 반도체. 이렇게 이걸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자, 그럼 잘 봐. 이제 요 부분이 원자 핵이 모여 있는 거야. 원자 핵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띠를 먼저 그려볼게. 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맨 아래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하냐면, 맨 아래에 있는 띠를 최외곽전자, 여기다 있는 원자가 띠라고 그래. 어디다 썼을까? 얘를 원자가 띠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언제든지 전 자유전자가 올라가서 들떠서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요 띠를 뭐라고 해? 전도띠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부도체랑 반도체의 차이는 딱 하나야. 자, 반도체는 이 띠와 띠 사이를 뭐라고 하지? 띠틈이라고 그래. 요 사이를 우리가 에너지 갭, 띠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반도체는 띠틈이 좀 좁아. 근데 부도체는 띠틈이 굉장히 넓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원자가 띠가 되는 거고, 얘는 원자가 띠고, 얘는 여기가 전도띠가 있는 거야. 보통은 이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 또는 흐른 중이다, 흐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 이 띠틈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하면 어떻게 돼?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돼. 그럼 자유전자가 되면 이 빠진 구멍에 뭐가 생기냐면, 마치 전자가 비어있어서 플러스의 성질을 내는 구멍이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해? 바로 전공 또는 양공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한 쌍의 전자와 양공이 생기지. 자, 그러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띠틈이 되게 커. 띠틈이 크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갈 수 없어. 물론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공기는 엄청난 절연체이지만 엄청난 부도체야. 그러니까 공기는 웬만해서는 공기의 에너지 밴드로 보면, 공기의 에너지띠를 봤을 땐 공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여기로 이동해서 전기를 흐르게끔 거의 못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가, 지표가 있고, 정정에서 배웠지, 구름이 있어. 자, 근데 이제 얘네 구름이 막 이렇게, 구름이 막 왔다 갔다 상하 대류 운동을 하면서 대전된다고. 그럼 정전기도에서 아래는 이렇게 대전되지. 근데 이 높이차, 전위차가 거의 예를 들어 수억 볼트, 한 10억 볼트까지 발생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전기 방전 빵! 공기를 뚫고도 방전이 일어난다고. 이게 천둥 번개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평소에는 거의 못 간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전기가 쉽게 통해. 왜 그런 거 있잖아. 플라즈마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유리구 있지. 여기에다가 가운데 뭐가 있고, 손대면 전기불꽃이 찍찍 이런 장난감 팔잖아. 손대면 전기불꽃 찍 오는데 아무 느낌 없지. 그치? 왜?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띠틈이 굉장히 좁은 거야. 적은 에너지로 쉽게 방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반도체, 부도체의 차이는 딱 하나야. 뭐라고? 띠틈 차이야. 띠틈이 작다 크다로 반이냐 부냐를 결정한단 말이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띠로 물질의 전기도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띠를 마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에너지띠는 이렇게 있는 거야. 에너지띠에는 크게 뭐가 있어? 허용된 띠가 있어요. 그리고 금지띠가 있고, 그 다음에 허용된 띠는 다시 원자가띠와 전도띠로 분류를 해. 그 다음에 금지띠는 뭐지? 전자가 머무를 수 없는 띠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야 아마. 반도체 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띠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얘네들이 점점 밀려서 어떻게 돼? 마치 이런 거야. A4 용지 한 장은 굉장히 얇지? A4 용지를 100장 쌓으면 어떻게 돼? 두꺼워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 띠들이 모여서 두꺼운 밴드를 형성한다고. 에너지 띠를 형성한다고. 이게 에너지 띠 이론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띠에는 뭐가 있다고? 허용된 띠와 전도띠가, 금지띠가 있고, 허용된 띠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금지띠에는 띠틈이 있더라. 그래서 요 에너지 띠로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분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통하는 도체, 전도띠가 띠틈이 없거나 또는 원자가 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또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다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기전력을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언제든지 전도띠로 올라가서 쉽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반도체는 띠틈이 있어서 평소엔 잘 못 가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만 공급을 하면 쉽게 전도돼서 어떻게 전류를 흐를 수 있다. 자, 부도체는 평소에는 잘 흐르지 못한, 거의 흐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흐르는 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에 따른 비저항 개념을 좀 볼까? 비저항이 뭐냐면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어떤 수치야. 결정하는 그걸 비저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는 물질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항은 라주야. 레지턴스는 비저항 면적분의 길이거든. 단위는 뭘 쓰지? 옴을 썼지. 자, 저항은 뭐에 비례? 길이에 비례. 저항이 길어지면은 저항이 직렬 연결 커지는 효과가 나고, 단면적엔 반비례하지. 저항이 단면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지니까 잘 흐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저항이고 바로 얘가 뭐라고?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비저항이라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 비저항이 제일 작은 게 누구게? 은이야. 그 다음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등등인데, 자, 메달권이지. 은동금이 은동금. 메달권이야. 은동금이야. 자, 그럼 물어보자. 보통 전선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은으로 만드나? 아니지. 구리로 만들지. 왜? 은. 졸비. 졸라 비싸. 그 다음에 금도 써, 전선으로. 자, 잘 들어. 은이나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데 부식이 약해. 그 은은 비싸서 못 쓰고, 그 다음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전선을 뭘로? 피복을 쌓지. 에나멜에서 이렇게 코팅을 하거나 또는 구리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쓰지. 왜? 산화되지 말라고, 녹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얇게 풀 수 있는 금속이 뭐랬어? 금이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얇은 핸드폰이나 얇은 뭐 전자기기는 전부 다 뭐 전기를 뭘로 통하게 하느냐? 바로 저 금을 사용해. 그러니까 얇은 전자기기엔 항상 전선을 기판에다 금으로 만들어. 얇게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줄 수 있거든. 되시나요? 왜? 금이 왜 비싸? 부식에 강해, 부식에.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다고. 웬만한 이렇게 이제 많은 금속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상태가 변하지. 산화되고 부식되고 다른 상태로 변하잖아.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은 반응성이 굉장히 적어서 오래 시간이 흘러도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잖아, 그렇지? 녹슨 금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그렇지? 금이 어떻게 녹슬어? 그러니까 금목걸이하고 금이 비싼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비저항 그래프 하나만 미리 그려줄게. 자, 온도에 따른 비저항 그래프를 보자. 이렇게. 얘는 온도야. 그 다음에는 비저항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길이와 단면적이 같다면 같을 때 비교하면 그냥 비저항이 저항이 되지. 저항이 큰지 작은지. 자, 보통은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해. 비저항이 증가해. 비저항 저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자. 같다고 치고 SY를.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가 많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지들끼리 충돌하고 지들끼리 길막을 하는 거야. 문 열어놓고 10명이 후루 나가면 어떻게 돼? 문에 껴서 못 나가지. 그렇지?
일렬로 한 명씩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하면 금방금방 나갈 수 있는데 우르르 올리면 끼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전자 흐름을 방해, 지들끼리 여기저기 치고 받으면서. 자,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평소에는 부도체가처럼 있다가 온도를 조금만 증가시켜도 어떻게 돼? 띠틈을 초월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면서 비저항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해서 우리가 도체처럼 썼다가 부도체처럼 썼다가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고. 자, 그 다음 얘는 부도체. 절연체라고도 하지. 자, 부도체도 온도가 증가하면 어쨌든 비저항이 작아지긴 해. 하지만 전류가 흐를 만큼은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신소재에서 배울 마지막 얘 뭐지?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전도가 초잘돼. 얘는 TC, 크리티컬 템퍼레이처. 임계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저항이 0이 되지.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이어서 반도체를 할게.